고급 호텔에서 열린 동창회. 연회장 한쪽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던 한 여자. 그런데 잠시 후 호텔 총지배인이 그녀 앞에 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호텔 그랜드 팰리스의 최상층 연회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쏟아지는 듯했고, 테이블마다 놓인 꽃꽂이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오늘은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영숙의 칠순 겸 고교 동창의 날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옷차림도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에 진주 목걸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누가 봐도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임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안쪽 중앙 테이블에는 오늘의 주인공 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고급 미용실에서 막 손질한 듯 윤기가 흘렀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어머, 영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너 피부 관리 어디서 받아? 칠순인데도 50대처럼 보이네. 친구들의 칭찬이 쏟아지자 영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요새 피부과 다니면서 레이저 좀 받고 그러지 뭐. 우리 큰아들이 용돈 넉넉히 줘서 그걸로 관리 좀 하고 있어. 어머, 큰아들 말이야? 이번에 승진했다며?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뭐야. 우리 민수가 이번에 한빛그룹 상무로 승진했거든. 45살의 상무면 빠른 거 아니겠어? 회사에서도 엄청 인정받는다니까. 주변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한빛그룹이면 이 호텔하고 연관 있는 재벌 계열사잖아. 상무면 연봉이 어마어마하겠는데? 영숙은 겸손한 척하면서도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텔도 우리 민수가 통째로 빌린 거야. 엄마 칠순인데 제대로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다른 친구들도 지지 않고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도 의사랑 결혼해서 강남에 아파트 샀어. 시가로 20억 넘는다던데. 그게 뭐야?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변호사 하는데 거기서 집이 200만 불이 넘어. 연회장은 순식간에 자식 자랑 대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는 손자가 명문대에 갔다. 누구는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다. 온갖 자랑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구석 쪽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회색빛 유니폼에 은색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는 걸레와 빈 접시를 담는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줍고 테이블 위에 빈잔을 치우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 평범했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다른 서빙 직원들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50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시선을 끌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바닥에 먼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닦아냈고 테이블 위의 물기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영숙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테이블 위를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 옆에 앉아있던 친구 미경이 그 여자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여자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어머. 미경의 작은 외침에 주변 친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저 사람. 혹시? 미경이 손가락으로 청소부 복장을 한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아니야.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 친구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청소부 복장의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반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났던 그 정순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긴 했지만 그 눈매만큼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정수는 친구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빈 접시를 치우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정순이네. 야, 정순아. 미경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의 조용한 인사에 연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수는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예뻤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도 좋은 곳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지만 다들 정순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뭡니까? 초라한 청소부 복장에 손에는 걸레를 들고 다른 사람들의 뒷정리를 하고 있다니 친구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위아래로 정순을 훑어보는 영숙의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정순이 맞네. 근데 너 어쩌다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비아냥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필요해서요. 일이 필요해서라니.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청소 일을 하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만큼은 호기심과 우월감으로 빛났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데? 자식들도 있잖아. 집은 어디 살아? 설마 전세 사는 건 아니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은 각자 잘 살고 있고요. 어머,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그럼 유산은? 보험금은?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영숙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러니까 말이야. 여자가 결혼을 잘해야 한다니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예쁘고 똑똑하더니 결국 남자 복이 없었나 보네. 다른 친구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영숙이는 남편이 사업 성공해서 건물도 몇 채 있고 애들도 다 잘 됐는데. 맞아. 여자 인생은 결혼발이라니까. 아무리 능력 있어도 남편 잘못 만나면 고생이야.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서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냈습니다. 마치 은혜를 베푸는 사람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던지듯 정순 앞에 돈을 내밀었습니다. 정순아, 동창 사이인데 야박하게 굴 수는 없지. 이거 받아. 5만 원이면 영양제라도 사 먹을 수 있을 거야.
청소일 하느라 몸고생이 많을 텐데.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 돈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지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봤어? 돈 주니까 바로 받더라. 정말 어렵게 사나 봐. 그러게.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도도하던 애였는데. 세상 참 모르는 거야.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거지. 남편들 덕에 이렇게 편하게 사니까. 정수는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빈잔을 치웠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정순을 향한 동정과 우월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은 정순을 불쌍한 낙오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더욱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정수는 연회장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들떠갔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음식이 계속 나오면서 친구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더 크게 터져나왔고 자랑도 더 과장되게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특히나 신이 나 있었습니다. 와인을 연거푸 몇 잔 마시더니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졌고 몸짓도 커졌습니다. 자자, 다들 잔들어. 오늘 우리 칠순 기념으로 마음껏 즐기자고. 친구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샴페인이 따라졌고 와인이 부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랍스터, 스테이크, 송로버섯 파스타. 하나같이 고급 요리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 하나가 영숙의 테이블에 새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막 입사한 듯 보이는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와인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새 와인 가져왔습니다. 직원이 와인을 따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는 바람에 직원이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손에서 와인병이 기울어졌습니다. 콸랑! 붉은 와인이 영숙의 하얀 블라우스 소매에 튀었습니다. 크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손목 부분에 조금, 소매 끝에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얼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영숙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숙의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직원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실수? 실수라고? 이게 얼마짜린데? 이 옷 300만 원짜리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술 기운이 돌아서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영숙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를. 세탁비? 세탁비로 해결돼? 이건 드라이클리닝 해도 얼룩이 안 빠져. 너 이거 책임질 거야? 주변 친구들도 거들었습니다. 에휴, 요즘 직원들은 정말 교육이 안 돼 있어. 맞아. 고급 호텔이라더니
직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영숙의 손이 직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에는 순식간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내가 미안하다고 내 옷이 돌아와? 영숙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데다 흥분까지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뺨을 감싸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감히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그것도 이 호텔을 통째로 빌린 손님의 어머니가 때렸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배인 당장 불러와. 이 호텔 매니저 다 불러오라고. 영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황급히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영숙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 응? 한빛그룹 상무야. 상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 여기서 당장 잘릴 수 있어. 아니, 이 호텔 전체가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 친구들도 영숙을 부추겼습니다. 맞아, 영숙아. 확실하게 해야 해. 요즘 직원들 버릇없어 죽겠어. 그래, 책임자 나오면 제대로 말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지. 직원은 그저 떨면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급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몇 명의 직원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총지배인이 상황 파악을 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울고 있는 직원, 화난 표정의 영숙, 그리고 총지배인의 시선이 연회장 구석에 서 있는 청소부 복장의 여자에게 닿았습니다. 순간 총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여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영숙은 총지배인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하지만 총지배인은 영숙을 지나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정순 앞으로. 총지배인은 정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누구를 회장님이라고 부른 겁니까? 설마 저 청소부 복장을 한 여자를?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숙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유니폼 안에는 깔끔한 검은색 니트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머리에 묶여있던 끈을 풀자 단정한 단발머리가 드러났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묘한 품위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초라해 보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김지배인, 오늘까지 현장 점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가끔 이렇게 직접 현장을 보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총지배인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 허리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영숙과 친구들은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순이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영숙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직원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뺨을 감싸 쥐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놀랐지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과할 필요 없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순의 시선이 직원의 붉게 부은 뺨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지배인이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했습니다. 손님께서 화가 나셔서. 정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순아. 이게 무슨... 정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지배인, 이분들께 제가 누군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지배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그랜드 팰리스 호텔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리조트 그룹인 한빛그룹의 실소유주이신 이정순 회장님이십니다. 쿵! 누군가가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한빛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내 최고급 호텔 체인, 리조트, 콘도 등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자산 규모만 수조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실소유주가 바로 정순이라는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셔서 종종 이렇게 직접 현장을 둘러보십니다. 직원 복장을 하시고 직접 청소도 하시고 서빙도 지켜보시면서 개선점을 찾으시죠. 총지배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현장 점검을 하신 거였는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들이 뭘 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정순을 청소부라고 무시했습니다. 불쌍하다고 동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돈까지 던졌습니다. 마치 구걸하는 거지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정순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 씨, 오랜만이에요. 정순아. 아니, 회장님.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 뭘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몰랐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건가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아까 영숙이 준 5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영양제 살 돈 정도는 있거든요. 영숙은 그 5만 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우쭐해 있었는지,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친구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비웃고 동정하고 무시하던 그 친구들, 지금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감히 정순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네요. 사실 저도 오늘 동창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우리 호텔에서 하는 거니까요.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바쁘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친구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장 점검을 하던 중이어서 잠깐 들러봤죠. 어떤 분위기인가 보고 싶기도 했고요.
정순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실망스럽더군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아니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술도 마시고 정신이 없어서. 술을 마셨다고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술을 마셨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나요? 정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은 다시 울고 있는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김지배인, 이 직원은 얼마나 근무했나요?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회장님. 한 달. 이제 겨우 적응할 때네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군요. 정순이 직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 일은 제가 책임질게요. 병원 가서 뺨 치료받고 오늘은 푹 쉬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직원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다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 씨, 아드님이 한빛그룹 상무라고 하셨죠? 네, 네. 제가 듣기론 이번에 우리 그룹 상무 후보로 오른다고 들었어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더군요. 저도 인사보고 받을 때 주목했었어요. 영숙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혹시 괜찮은 건가? 아들 승진에 문제가 없는 건가? 하지만 정순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진급 발표가 있었나 보죠?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그룹은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집안 출신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니에요. 회장님, 제발 우리 아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게. 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순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총지배인이 막아섰습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니까 아들한테는. 제발. 영숙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인사팀에서 판단하겠죠. 다만 오늘 있었던 일은 보고할 거예요. 우리 직원이 폭행을 당했으니까요. 회장님, 영숙이 소리쳤지만 정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총지배인이 고급스러운 코트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캐시미어로 만든 최고급 코트였습니다. 정수는 그 코트를 받아 걸쳤습니다. 순간 정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초라해 보였던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수조원대 기업을 이끄는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김지배인, 오늘 연회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대신 이분들께 말씀 좀 전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앞으로 우리 호텔에서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을 주는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쓰셔도, 아무리 지위가 높으셔도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수는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좋지는 않았지만 교훈은 됐네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 정수는 천천히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출구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어머, 회장님, 저 기억하시죠?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회장님,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회장님, 명함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우르르 정순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까까지 정순을 무시하고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부하고 빌붙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총지배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지배인, 제가 나간 후에 정리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수는 연회장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더 큰 소란이 들렸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 영숙이 우는 소리,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정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저예요. 회장님, 현장 점검은 잘 끝나셨습니까? 네, 잘 끝났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수확도 있었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러셨군요. 즐거운 시간이셨습니까? 즐겁진 않았지만 의미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정수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서는 정순을 알아본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그들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랑하던 친구들이 내면은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반대로 초라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나 대단할 수 있는지를. 정수는 자신의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본사 미팅입니다. 알겠어요. 출발하죠.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친구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을 것입니다. 영숙은 아들 걱정에 울고 있을 것이고 다른 친구들은 정순에게 어떻게든 연락할 방법을 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겠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정순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순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 돌봐야 할 사업들, 만들어가야 할 미래.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순의 입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고 으스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필요할 때 단호하게 선을 긋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정수는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